무공개. 자, 보자. 오늘 104페이지와 저기 혼합물에 불리는 뒤에 해줄게. 응? 뒤에 해줄게. 우선 저기 너는 혼합물에 분리 안 들어가잖아. 시험 봤잖아. 그래. 그 뒤에 해줄게. 보자. 자, 104페이지 보자. 보면 자, 수권 여기는 이제 수권과 해수의 순환이야. 수권이 어디냐? 자, 뭐라 얘들아? 아, 맞아. 하은이도 뭐냐면 우리는 저기 뭐냐 전부 다 이거 수업하고 2시간 수업하고 토요일날 2시부터 6시 또 일요일날 3시부터 6시에 클리닉 1시간 하거든? 하은이는 언제 올 거야? 클리닉? 토요일 6시, 5시간 괜찮다 했지? 엄마가 그러던데? 5시? 니들이 토요일 5시냐? 예. 그러면 얘도 5시거든? 얘들하고 같이 오면 되겠다.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 와도 돼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3시부터 6시까지. 그럼 이따 불러볼게요. 놔주고, 그리고, 야, 너 최소연 알아? 몰라? 너희 학교인데 몰라? 야, 신흥여중이 몇 반인데? 6번. 6반이야? 작네. 용현여중이 제일 많네? 8반. 니들 몇 반이야? 저희 요즘 8반이야? 용현이 좀 많네. 신흥보다는. 자, 보자. 수권의 분포하고 물의 가치. 봐봐. 자, 지구상의 물은 자, 없어지거나 새로 상태하지 않는다. 뭐 할 뿐이야? 돌고 돌 뿐이야. 이렇게 봐봐. 뭐에 의해서? 자, 우리 지구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누구니? 태양복사 에너지잖아. 이거에 의해서 지구상의 물은 제일 처음에 증발을 해. 위로 올라가니까 추우니까 뭐를 해, 얘들아? 분결을 해. 갖고 자, 물방울이 돼.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 근데 물방울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은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졌어, 구름은? 물방울로 이루어졌지. 자, 그래갖고 이게 여기서 이제 비가 내리잖아. 그럼 이처럼 지구상에 있는 물은 돌고 돌 뿐이야. 기체의 상태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이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누구다? 태양복사 에너지야.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냐? 물단지 무액탄이야. 봐봐. 물이 제일 많아.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지질, 그 다음 무기염류, 그 다음 핵산, DNA나 RNA, 그리고 탄수화물이야. 물이 70% 이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거의 물이야, 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물을 갖다가 제일 좋은 게 1.5리터는 먹어줘야 돼. 2리터나. 그 정도로 해갖고 물을 계속 교체해줘야 돼, 우리도. 그래가지고 물을 먹어갖고 노폐물도 잘 배출하고 그래줘야 돼. 그래갖고 우리 몸에서 물이 한 20%가 빠져가지.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그냥. 그 정도야. 그러면 물은 중요하다.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물은 새로 생겨나고 스멀뜨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근데 물이 분포하는 구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수권이라 그래. 물에 둘러싸인데. 그래갖고 수권하고 직권 중에서 누가 더 많냐? 표면에는. 직권? 수권이 더 많지. 야, 바다가 더 많잖아. 아 맞네. 자, 그래가지고 수권은 자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이 분포하는 곳이야. 옆에 봐라. 수권과 지구계. 지구계는 시스템이지. 지구 시스템이지. 지구 시스템 뭘로 돼 있어?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그 다음 외권으로 돼 있지. 그래갖고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은 뭘 교환하니?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해. 근데 외권하고는 뭐만 교환한다?
얘들아 뭐만 교환해? 에너지만 교환한다. 야, 이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은 서로 상호작용해. 갖고 물질과 에너지를 다 교환해. 어? 근데 외권, 우주하고는 우리가 뭐만 교환한다? 에너지만 교환해. 어? 선생님, 저기 인공위성 띄우잖아요. 유성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예외적인 경우야. 근데 태양빛은 들어오잖아. 우리 태양에서. 어? 그럼 봐라.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요소들의 집합을 지구계라고 부르고 수권은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지. 지구계의 또 다른 구성은 직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있다. 그리고 자, 수권의 분포 봐봐. 수권의 분포 보면 자, 수권은 지구상에서 지표면에 물이 둘러싸고 있는 데지.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원래 얘들아, 바닷물은 짰을까 안 짰을까? 맞아요. 원래는 안 짰지. 근데 왜 짜졌을까? 왜 뚫어봤자고? 그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있잖아. 그 바닷물이 왜 짜졌냐면 이제 비가 내리잖아. 이제 대기가 식고 이제 원래는 이제 봐봐. 제일 먼저 기권이 만들어졌다. 원시지구에서. 그 다음에 직권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서서히 식으니까 이제 수권이 만들어졌어. 응?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물이 탄생했지. 바다가 생기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는 바닷물이 안 찼어. 근데 비가 내리면서 육지에서 나트륨 같은 게 녹아내렸어. 이제 암석에서 포함돼. 그리고 이제 바닷물 속에서 화산 폭발 있지. 염화이온, 염소가 공급됐어. 그러면 NA하고 CL하고 만나면 뭐가 되냐? 염화나트륨. 그러면서 바닷물이 짜진 거야. 원래는 안 짰어. 근데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육지에 있는 암석에 있는 나트륨이 녹아내려. 그리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해저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염화이온이 공급돼. 그럼 두 개 만나면 뭐냐? 염화나트륨이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안 짰어.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염분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갖고 바닷물이 짜진 거지. 이해됐니? 그리고 수권의 분포는 육지보다 물이 둘러싸인 데가 더 많다. 지구 표면에 얼마? 20% 이상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바보 새끼야. 똥개 엄청난. 뭐냐면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 돌리려고 무조건 태클 걸려고 그래. 근데 일본한테 한미일 있잖아. 군사훈련 해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해? 동해에서 했어. 독도 부근에서. 그러면 얘들은 옳다고 나가. 갖고 뭐든지 태클 걸어가지고 국제 있잖아. 재판소에 있다가 그래갖고 지금 영해라고 우기려고. 그리고 걔들이 있잖아. 군함이 왔는데 깃발이 뭐였어? 우길기였어. 우길기가 뭐냐면 일본 깃발이 아니라 국기 깃발이 아니라 일본 있잖아.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때 쓴 게 있어. 깃발이. 그걸 갖다 달고 왔어. 이 새끼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일본은 뭐야? 군대가 아니야. 뭐야? 자위대란 말이야. 자위대는 뭐야? 절대 남의 국가 침략 못해. 방어만 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위대를 인정해버린 꼴이잖아. 군대로. 이 사람은 생각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핵무기 들어가야 된다고, 전술 들어가야 된다고 난리치잖아. 바보야. 미국이 전술핵도 안 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술핵 같이 그러면 NPT 탈퇴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몰래 갔지.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이 엄청난 제재를 가해.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가 그래야 돼? 얘는 멍청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독도가 이 150L이 있거든. 이 해상경이. 그러면 독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150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독도가 딱 해버렸지. 응? 우리나라 해안선은 거의 동해는 일본이 다 먹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만큼 독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멍청한 놈. 아휴, 말하면 뭐하네. 난 안 뽑았어. 난 안 뽑았어. 아빠들은 아빠 중에 뽑은 사람 있어? 없지? 자 보자. 수권의 분포 봐봐. 수권은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 그리고 야 바닷물은 뭘로 나누냐 얘들아? 물은 뭘로 나누냐? 해수하고 뭐로 나눈다? 담수로 나누는데 해수가 엄청나게 많다. 담수는 또 뭐 있어? 이렇게 해수는 짠물이고 담수는 뭐야? 육지물이니까 짜 안 짜? 안 짜지.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다? 빙하. 그 다음 뭐야? 지하수. 그 다음 강가, 호수지.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대부분이 강가, 호수란 말이야. 근데 우리 수권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얼마야? 엄청 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돼. 보자. 이거는 시험 꼭 나온다. 자, 크게 수권은 해수하고 육지물인 담수로 구분한다. 근데 담수에서 제일 많은 건 뭐야? 빙하지. 고산지대나 극지역에 오랜 세월에 걸쳐 눈이 굳어서 얼음으로 된 것으로 육지물 중에 약 69.6% 차지한다. 그 다음 지하수는 뭐야? 땅속으로 흐르며 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다. 그래갖고 육지물 중에서 약 30%를 차지한다. 그 다음 호수나 하천수는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로 육지물의 0.4%다. 그러면 전체에서 97.47%가 뭐니? 해수지. 그 다음 그 중에 육지물 2.53 중에서 1.76이 뭐다? 빙하. 0.76이 지하수지. 그리고 나머지 0.01이 호수와 하천수요. 100%에서 0.01이면 얼마냐? 야, 10,000분의 1이지. 10,000분의 1이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10,0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겠지. 그거 퍼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놔. 이거 전체적으로. 자, 옆에 보자. 육지의 물과 담수 봐봐. 육지에 있는 물은 모두 담수는 아니다.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 미국의 그레이트 솔트 호수처럼 짠맛이 나는 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담수로 육지의 물과 담수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응? 이해됐지? 예. 그리고 자 이제 물의 활용 가치가 있어. 물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 물의 활용 가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저기 어디냐? 홍해가 아니라 어디냐? 홍해가 아니라 어디지? 사해. 사해는 원래 바다였어. 이게 갇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인데 바닷물이야. 완전. 그래갖고 얼마 있냐면 보통 이제 염분이 있잖아. 포함된 게 1000g에 바닷물 1kg에 한 35g이 있어. 이게 평균 염분이야. 전 세계에. 근데 얘는 200%이야. 얼마 있냐면 1000g에 200g 있어. 그러니까 신문에서 바다 위에서 막 둥둥 떠갖고 신문 본 그림 있지. 그거 사해요. 왜? 염분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커. 그러니까 우리 띄어버려.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갖고 눈 뜨고 수영하지. 못 되는 거야. 얼마 쓰리겠어. 그러지. 그래갖고 사해가 있어. 사해도 원래는 바다였어. 근데 이제 이게 갇혀버려갖고 육지가 돼버린 거야. 그럼 보자. 그래갖고 수자원이 있다. 수자원.
물을 자원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보자. 수자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 전체를 갖다가 수자원이라고 했지. 자,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은 주로 선생님 뭐라 했어?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호수하고 하천수를 이용한다 했지. 수권 전체에서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물의 양은 적고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갖고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담수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고체 상태로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분포하기 때문에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렵지. 하지만 해수는 짠맛을 제거해 활용할 수 있고 빙하는 녹는물을 담수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야, 이게 있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면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훨씬 비싸. 야,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는 물이 사막이야 거의. 그러니까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고 있어. 공장이야. 바닷물을 갖다가 뭘로 만드는 거야? 육지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 큰 공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도가 있어. 막 그러면 하루에 막 100만 톤씩 사용해. 그러면 100만 톤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거의 공장이 엄청 커. 그러니까 주로 뭐를 하냐면 이걸 바닷물을 갖고 전기만 나오게 하지. 그리고 그 나머지 성분들을 빼버리는 거야. 근데 세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있잖아. 사업을 하는데 최고의 기업이 있어. 어디가? 두산이야, 두산중공업이. 세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있잖아. 제일 많이 만들어. 갖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게 있잖아. 전부 다 두산에 있어. 두산이 엄청나게 잘 나가 그쪽에. 그래갖고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데는 뭐 석유는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야 담수를. 가지고 근데 그리고 뭐 요새는 이제 고산지대에는 빙하로 있으니까 고체 상태니까 이용하기 힘들어. 짠맛이다. 근데 요새는 많이 한다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가 제일 많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호수나 하천이지. 그리고 지하수는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면 호수나 하천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보자. 수자원의 용도는 보자. 수자원의 용도는. 자, 이거 알아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 수자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현황. 제일 먼저 뭐? 농업용수. 그 다음이 뭐야? 유지용수. 그 다음 생활용수. 그 다음 공업용이다. 다시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의 활용 제일 많이 하는 거 뭐다고? 농업용수. 그 다음에 유지용수. 그 다음이 생활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다. 그러면 생활용수는 뭐야? 니들이 샤워하고 세수하고 똥 싸고 그 한 물 있잖아. 다 뭐 설거지하고 다 그게 뭐야? 생활용수지. 음식을 만들거나 씻는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거. 농업용수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갖다 키울 때 활용하는 거고. 공업용수는 뭐야? 공업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거고. 유지용수는 뭐야? 강이나 하천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지. 강물은 흘러가야 되잖아. 일정량이 흘러가야 되잖아. 그게 유지용수야. 이해돼? 그 다음 보자. 자, 자원으로서의 물의 가치. 자, 물은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다양하게 이용한다. 라고. 자, 첫 번째. 수자원으로 가치는 물은 다양한 공산품 생산에 직접 활용되고 상하수도 사업 등 물 관련 사업의 비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력발전이나 조력발전 등 전기를 얻는 데 활용하고. 지하수는 뭐야? 지하수는 어떤 가치가 있어? 야, 호수하고 하천수보다 많잖아, 양이.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할 때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빗물이 지하 지층의 빈틈 사이로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어? 뭐라고 이 자식아 여기라고. 야, 지하수는 재활용이 돼. 그러니까 지속적인 활용이 돼. 어? 왜? 비가 오면 이 지층의 빈틈 사이로 쌓이니까. 비만 오면 얘는 채워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자원 관리는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필요한 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자원의 양은 한정돼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자, 오염된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그리고 생활하수를 줄이고 버려지는 물을 재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댐을 건설하고 수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자, 강이나 호수의 양은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야 아니야? 물 부족 국가야. 뭔지 아냐?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많아. 강수량은 평균 이상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비는 7, 8월에 집중적으로 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야. 근데 아프리카가 있지 그 정도는 아니고 원래는 물 부족 국가야 우리나라도. 자, 옆에 보자. 지구계에서 물의 영향 봐봐. 바다는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야, 왜 그럴까? 물은 뭐가 크다 했다 얘들아? 비열이 커. 비열이란 건 뭐야? 어떤 물질을 1k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전량이야. 그러면 비열이 크지?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있는 것 같아. 비열이 작지?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야,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하고 누가 비열이 클까? 뚝배기. 이런 뚝배기를 깨버리려니까. 야, 뚝배기는 뭐야? 뭐냐면 찌개 끓일 때 하잖아. 네.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식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잖아. 근데 양은 냄비는 뭐야? 오늘 라면 끓일 때 확 올려갖고 끓이잖아.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있는 것 같아. 근데 비열이 작지? 빨리 가려고 빨리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도 물이 70% 이상이라 했지. 물이 비열이 커. 그러니까 우리는 체온이 36.5도로 일정하잖아. 체온 유지에 유리한 거야. 물이 많아가지고. 이해됐어? 그리고 물은 생명체에 꼭 필요하고 습고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된다. 그리고 자, 모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물을 매개체로 일어나. 그러니까 꼭 물이 필요해 우리는. 알았냐? 그리고 문명은 물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인간이 풍족하게 사는데 물이 많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하수의 활용은 농작물의 재배, 생수 개발, 도로 물청소, 공업 제품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또한 도시에서 공원의 분수나 조경, 청소 등에 활용되어 온천과 같은 관광장으로 활용된다. 야, 일본은 너희들 일본 가봤냐? 일본 선생님 한 서너 번 가봤는데 일본 선생님이 온천을 좋아해. 나는 사우나 같은 거 좋아하는데 나도 사우나 안 가본 지는 한 몇 년 됐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목욕탕에서 사우나 많이 발생하고 거기는 다 벗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잘 걸리잖아. 그래갖고 안 갔는데 옛날에 코로나 전에 이 온천 여행 간다고 고베를 갔어. 일본 고베가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고베 가니까 차를 빌려갖고 렌트해가지고 갔거든. 돌아다니면서 그 고베 다 도착했다는데 전체 도시가 뿌해. 알고 봤더니 수증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난다. 야, 온천 주변에 화산 주변에 뭐가 많아? 유황이 많잖아. 그래서 이상한 똥 냄새가 비슷한 게 하수구 냄새 있잖아. 비슷한 게 나. 그러니까 고베는 도시는 그냥 땅 파다 보면 물 나오는데 그 정도로 많아. 그래서 수증기가 막 엄청 나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인천에 이제 일본을 고베 가는데 길목마다 시골 노천 온천이 있는 거야. 노천 온천을 세봤다? 심심하니까 한 100개 세다가
아씨 너무 많아. 안 세버렸어. 엄청 많아. 진짜 일본. 갖고 요새는 이제 일본도 요 원천 사업이 다 망한대. 갖고 망했대. 야, 105페이지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하은이는 이거 결제해줘. 너 다시 왔어? 돌아왔어? 다 했어 벌써? 자, 1번에 해수, 2번에 A가 뭐니? 육지유물 중에 빙하, B가 뭐니? 지하수, C가 호수나 수천수지. 그래서 답은 A지. 빙하가만 고체지. 그리고 3번에 X0X, 4번에 수자원, 해수, 빙하, 그 다음 5번에 1번에 니은, 2번에 기억, 3번에 리을, 4번에 디귿, 5번에 X공고. 야, 시우 그거 봤어? 너 그거 안 보니? 옛날에 본다 그러지 않냐? 나는 솔로다. 안 봤냐? 네. 태양이 아니에요? 태연이었어? 네. 너희들은 TV 안 보잖아. 너 TV 안 보냐? 그걸 시간에 게임하죠. 야, 소율이도 TV 안 보지? 아, 그거 재밌는데. 너희들 안 보구나. 하인이는 봐? 안 봐? 너희들은 뭔 재밌는 사냐? 어이씨, 이상해. 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관심 종목이 틀리겠지? 응? 자, 보자. 자, 보자. 해수의 특성 봐봐. 이제 바닷물의 특성 보자. 자, 해수의 특성에서 첫 번째, 해수의 온도가 있다. 해수의 온도는 뭐에서 결정되겠냐? 당연히 뭐에서 결정돼? 태양 복수 에너지에서 결정되겠지. 태양 복수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해수의 온도가 높을 것이고, 적게 받으면 해수의 온도가 어떻다? 낮을 것이야. 자, 보자. 해수의 온도를 보자. 자, 봐봐. 해수의 온도는 첫 번째 봐봐. 자, 해수의 표충수온. 이제 표충수온은 뭐야? 겉에지, 겉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겉에. 겉에 봐봐. 자,
해수의 표충수온 분포. 근데 왜 표층만 다를까? 심층은 왜 안 다를까? 심층은 온도가 어디서나 일정해 보여. 왜? 바람도 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예 도달을 못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다 낮게 일정해 버려. 이해됐니? 근데 해수의 표층은 이제 뭐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표층 수온이 달라질 수 있다. 지구는 어떻게 돼? 야, 지구는 어떻게 돼? 오, 변태. 변태지. 지구는 어떻게 돼? 둥글잖아. 둥글기 때문에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봐봐. 0도, 30도, 60도, 90도야. 그러면 태양 광선이 들어와. 태양 복사에너지가 들어와. 들어오는데 이 봐봐. 적도는 뭐야? 적도는 어떻게 돼? 반드시 들어오네. 즉 봐봐. 저위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를 나눌 때 세 가로로 나눈 걸 뭐라 그래? 위도라 그래. 세로로 나눈 걸 뭐라 그래? 경도. 근데 위도는 위도 그러니까 적도가 위도 0도야. 극지방이 위도 90도야. 이해됐어? 근데 저위도는 그래서 태양하고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그래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다? 높아. 여름 되면 우리나라 여름 되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잖아. 정오 시간에. 즉 봐봐. 야,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 각도가 크지? 그러면 야, 1이란 면적에 태양 복사 에너지 10이 들어와. 그러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이지. 1분의 10이니까. 근데 비스듬하게 들어오지. 태양 남중고도가 낮아. 그러면 봐. 낮으면 야, 10이 5라는 면적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10이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2가 되지. 2가 되지. 그러면 야,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지. 그러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커. 그러면 더워 추워. 덥겠지. 그래서 해수의 표층 온도가 높단 말이야. 즉 뭐냐면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아. 표층. 그러니까 적도 지방의 물은 따뜻해. 이해되니? 이해됐어? 근데 고위도는 어떻게 돼? 비스듬하게 들어오지. 비스듬하게 들어오지. 고위도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 그래가지고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으니까 표층 수온이 어떻다? 높고 저희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키포인트는 그거야. 한번 보자. 옆에 봐봐.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량, 햇빛이 지면에 비스듬히 비출수록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더 넓은 점 면적을 비추게 하므로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진다. 따라서 고위도로 갈수록 햇빛이 지면에 비스듬히 비치니까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지. 그러면 저위도는 어떻게 돼?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크지? 그러니까 더워.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어떻다? 높지.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적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표충 수온이 낮겠지.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자 해수의 표충 수온은 분포는 봐라. 해수의 표충 수온은 위도나 뭐에 따라 달라진다? 뭐에 따라 달라져 얘들아? 어? 이쪽은 위도나 계절에 따라. 위도나 계절에 따라. 위도는 나왔지.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달라지지. 그리고 계절에 따라 여름에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아서 덥잖아. 겨울에는 어떻게 돼? 이거 뭐냐?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서 춥잖아. 이해돼? 그리고 여름은 낮이 길어. 받을 수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많아. 겨울에는 낮이 짧잖아. 그럼 받을 수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적잖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해수의 표충 수온은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난다. 어?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난다. 어? 그리고 자 위도에 따른 표충 수온의 분포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충 수온이 낮아진다. 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어드니까. 어? 그리고 표충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밑줄 그어 뭐니?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지. 가지고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르다. 저위도로 지역으로 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아서 해수의 표충 수온이 높다. 그래가지고 봐봐 얘들아. 등원선이 있어. 온도가 같은 선을 나란하게 연결한 거야. 근데 이게 거의 뭐냐? 적도 지역이나 그러게 보면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하지. 이 등원선이라고 온도가 같은 선을 갖다가 연결한 선이 있어. 이게 선이 있잖아. 이 선이 뭐야? 등원선이야. 근데 등원선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란히 분포하잖아. 위도하고. 이렇게 위도하고 똑같이 분포하지. 그러니까 자 해수의 표충 수온에 영향을 준 놈은 두 가지가 있어. 뭐 있다? 위도하고 계절. 근데 따라서 위도는 저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지. 그러니까 수온이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수온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표충 수온은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어? 그리고 표충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태양 복사 에너지지.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보자. 또 우공비강이 봐봐. 해수의 표충 수온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 봐봐. 태양 에너지가 표충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그 외에도 대륙의 분포나 대륙의 분포나 해류가 영향을 준다.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뭐야? 수온이 높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수온이 낮다. 난류가 뭐냐? 따스한 물이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스한 물이야. 한류는 뭐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물이야. 그러면 난류가 흐르면 위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도 뭐 밑에 지역하고 거의 온도가 똑같을 수 있어. 왜? 난류 때문에 덮여진 따스한 물이 흐르니까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물론 해수의 표충 수온에 영향을 주는 놈은 제일 큰 놈은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근데 뭐 또 대륙의 분포나 해류에 영향을 받는다. 부분적으로나 이해됐니? 그다음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거. 해수의 연직 분포 보자. 해수의 연직 분포. 연직이란 건 뭐야? 수직이야. 수직.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해수의 연직 분포는 보자. 첫 번째, 해수에 청산 구조가 있다. 해수의 청산 구조는 뭐 깊이에 따른
뭐 수온 분포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는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잡아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세 개 층으로 나누는데, 갖고 층상 구조를 이루는데 이거다. y축이 깊이고 x축이 수온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뭐야? 첫 번째 층 뭐라 그래? 혼합층. 두 번째 층 뭐라 그래? 수온약층. 세 번째 층 심해층이라고 그래. 그것들은 왜 떠들고 지랄이야 진짜. 혼낼라니까. 갑자기 우리 친구들 얘기가 생각난다. 옛날에 뭐냐면 그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 이제 지하철 타고 어디 이제 술 마시러 가는데 날라리에 앉았어. 세 명이. 그 선생님이 여기 끝에 앉았다. 근데 사람이 좀 적었어. 그래갖고 전부 다 앉아있는 구조였어. 그래갖고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더니 냄새가 갑자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누가 방구를 낀 거야. 근데 가운데 앉은 친구가 누가 뭘 처먹었길래 이 방구를 껴가지고 이 공공장소에서 막 냄새가 나냐고. 와, 코 썩겠다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쪽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옆에 나도 냄새가 나긴 났는데 막 좀 시간이 지르니까 좀 나더라고. 그래갖고 내 주변에서 끓인 것 같은데 막 둘러봤지. 진짜 냄새가 심해가지고. 근데 좀 이따 가운데 앉는 놈한테 문자가 왔어. 옆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내가 꼈다고 그만 닥쳐라고. 여기서 알았어. 안 웃겠냐? 됐어. 자 보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두 가지야.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뭐다? 바람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바람이다. 그러면 혼합층은 제일 끝에 겉에 있지. 둘 다 영향받아. 수온약층은 여기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가. 근데 바람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가장 바깥에만 영향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심해층은 둘 다 영향 안 받아. 여기까지는 태양 복사에는 못 들어가. 그리고 바람도 안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제일 많이 받지. 그러니까 수온이 제일 높아. 그리고 왜 온도가 일정하냐? 바람이 섞어줘. 혼합작용을 해주니까 온도가 제일 높고 세 층 중에서 제일 높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으니까 제일 높고 그 다음 온도가 일정해. 왜? 바람에 혼합작용이 있다. 이해되냐? 너 참았지? 아니야? 그 혼합층 봐라. 자,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되어 수온이 높으며 바람의 해수를 섞어주어 수온이 일정하다.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불수록 두껍게 형성된다. 당연히. 그 옆에 밑에 보면 이게 되는 게 수온의 층상 구조가 위도마다 좀 틀려. 밑에 그래프 있다. 자 봐봐. 수온의 층상 구조가 위도마다 좀 틀려. 자 봐봐. 저위도는 이거야. 저위도. 온도는 제일 높아. 근데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왜? 적도 무풍지대. 바람이 적게 불어. 이해됐어? 근데 중위도는 이것보다는 두꺼워. 그렇지만 혼합층의 온도는 낮아. 중위도는 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리고
고위도는 어떻다? 이렇게 돼. 고위도는 청산 구조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왜? 위에도 차고 밑에도 차니까. 어? 아예. 어? 이해됐어? 거기 나왔어, 거기. 여기. 소연이 잡았구나. 잡았지? 머리 아파? 약 줄까? 타이레놀 줄까? 야, 너, 뭐, 체육대 여파가 크다. 잉? 자, 보자. 잉? 가지고, 자, 혼합층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 어떻다? 두께가 두껍다. 어? 적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왜?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근데 중위도는 혼합층의 온도는 낮지만, 두께는 두껍지. 왜? 바람이 제일 세게 부니까. 그리고 수온약층은 봐라. 자, 수온약층은 혼합층 아래에 수온이 급격히 변한 층이지. 야, 수온이 낮아져. 그래갖고 아래는 뭐니? 야, 아래는 위에는 온도가 높고 밑에는 온도가 낮지. 그러면 어떻게 돼? 밑에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 있고, 아니 차가운 물 있고, 밀도가 큰 차가운 물 있고, 위에 뭐냐?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 있어.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나? 순리대로 있지.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 그래서 물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물이 이동을 안 해버리니까, 수직으로 이동 안 해버리니까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그러면서 물이 이동 안 하기 때문에, 야, 위에는 수온약층 위에는 뭐가 있냐? 혼합층이 있지. 그리고 수온약층 밑에는 심해층이 있지. 그래서 혼합층과 써라. 수온약층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얘가 안 움직여 버리니까,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갖다가 차단해 버려. 수온약층이 아래 수온이 위쪽보다 낮아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층이다. 봐. 그리고 봐라. 원래 액체나 기체는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조건만 맞으면. 옆에 봐라. 수온약층에서의 대류 현상은 액체나 기체는 상태의 물질은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려면 하층부의 온도가 상층부보다 높아야 되지. 그러면 하층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적어져. 부피가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상층부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피가 수축하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내려와야 돼. 근데 수온약층은 위에는 따뜻한 거, 밑에는 차가운 거 있지. 순리대로 있지. 그러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래서 수온약층 수심이 깊은 곳은 얕은 곳보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안정하여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그 다음 마지막 심해층 봐봐.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도 영향 안 받고 뭣도 영향 안 받아. 바람도 안 받지.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온도가 낮게 일정해 버리는 거야. 봐봐. 심해층은 수온약층 아래에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이다. 태양의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으며 전체 해수의 몇 퍼센트?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고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여기는 1000m 이상이야. 당연히 태양 복선이 못 들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게 일정해 버려. 그리고 뭐 계절이건 위도건 표층 수온은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 영향을 받잖아. 근데 얘는 아예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자, 위도에 따른 연직 수온 부분은 봐봐. 적도는 선생님 뭐라 했어? 바람이 거의 불지 않지. 그렇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혼합층의 온도가 제일 높고, 근데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얇다겠지. 봐라. 적도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혼합층의 두께는 얇지만 표층 수온이 높으므로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가려면 수온 약층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이게 길어버리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중위도는 자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지.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 이해됐냐? 고위도는 근데 위에 물도 차고 밑에 물도 차니까 청산 구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아예. 자 고위도는 자 표층 수온이 낮고 청산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 야 위에도 차갑고 밑에도 차가우니까 온도가 찍 일정해 보여. 이해됐니? 그리고 옆에 보면 자 혼합층의 두께는 어디가 제일 두껍니? 위도 30도 부분이 제일 두껍지. 수온 약층도 어디가 두껍니? 30도가. 이해됐죠? 109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 설명 다시 해달라 그래. 선생님 저 일요일 날 왔는데 이번 주? 네. 그랬니? 알았어. 어느 때 사람 없어요? 어느 때가 제일 사람 없어요? 5시? 5시요? 일요일 날 5시에 어때요? 미국에서 이제 친구가 오는데 그 친구 온다고 지금 변기 커브도 새로 바꿨지. 그다음에 집에 이제 변기에 있잖아 세정제 있잖아 그것도 사다 놨지. 그다음에 뭐지 이불도 새로 하나 12만 원 주고 지금 주문해 놨어. 아씨 이렇게 미국에서 친구 아예 이민 갔거든. 걔는 갖고 미국 IT 회사에 큰 회사에 있는데 걔가 아시아 거의 책임자야. 헤드야. 이렇게 우리나라 치로 치면 그 큰 기업의 이사지. 가지고 올해 한 5월달인가 한 달 반을 휴가 받고 왔어. 놀았어. 근데 또 이번에 또 온대. 그래 와. 근데 자기 집이 어머님이 용인 살아. 근데 용인에 시골에 산대. 한 번은 우리하고 술 먹고 늦게 갔대. 그래갖고 버스를 놓쳤대. 용인에 시골에. 그래갖고 막 이제 걸어가는데 어머님이 거의 50된 아들을 집에 안 들어온다고 경찰에 신고했어. 그래갖고 친구가 나한테 하소연을 야
나 혼자 사니까 선생님 혼자 사니까 이게 야네 집에 며칠 있어도 돼? 있어. 있어도 된다니까. 며칠 정도 있으라고. 이렇게 이번에도 한 5주인가 요한뭐 10월 23일 나가고 한 12월 초에 나간대. 그래갖고 있어 한 2주간 3주간 있어. 그랬더니 나는 부담이 되잖아. 그래갖고 또 이제 이번에 원래 이제 옷장 같은 거 있잖아. 바꾸려고 그랬거든. 부랴부랴 옷장도 주문해놓고 그리고 지금 매트리스도 바꾼다니까. 그 돈 많이 들어간다. 어차피 바꾸려고 했어. 근데 그리고 이제 수건도 다 사고 수건도 새로 샀어. 돈 많이 깨졌다. 자 보자. 근데 그 친구도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약사하고 결혼하고 가갖고 잘 살았어.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갑자기 야, 나 그런 거야. 나 페이퍼상으로 1년 전에 이혼했다 그러는 거야. 왜? 아니 성격 차려. 근데 같은 동네 산대. 아직도. 그 애들이 이제 첫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거든. 근데 뭐 주말에는 얘한테 오고 주중에는 엄마 집에 간대. 좋은 생활이구나. 그렇지. 자 보자. 가지고 자 1번에 태양에너지, 2번에 적게 나자 위도, 3번에 XX0, 4번에 1번에 A, 2번에 C. 너희 씨 왜 안 풀었어? XX0이다. 야 대리구분포는 대리구분포하고 해류는 영향 준다 했잖아. 여기 위도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태양복사에는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대리구분포하고 해류도 영향 준다 했잖아. 그 다음 4번에 1번에 A, 2번에 C, 3번에 두꺼워진다. 5번에 중위도, 고위도. 됐지? 좀 쉬어 얘들아. 쉬세요. 모르면 말을 해. 여기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 자, 해수의 염분. 염분이란 건 뭐야?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다 염분이라 그래. 이렇게 염분이라고 염류라 그래. 근데 이게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염분이야. 이해됐어? 자, 보자. 염류와 염분이 있지. 선생님 말했지. 헷갈리지 마. 염류가 있다. 염류는 뭐야?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모든 물질을 염류라 그래. 이해됐어?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뭐라 그래? 있는 물질들을 다 염류라 그래. 이해됐니? 그럼 보자. 뭐가 녹아있어? 제일 많은 게 뭐야? 염화나트륨이겠지. 염화나트륨. 그 다음 뭐야? 그렇지. 염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염화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황산마그네슘. 그 다음 뭐야? 황산칼슘이지. 염화나트륨이 뭐야? 소금이잖아. 소금이 제일 많이 녹아있으니까 바닷물이 무슨 맛이 나타나? 짠맛이 나타나지. 자, 염화나트륨은 무슨 맛? 짠맛. 염화마그네슘은 두 번째로 말하면 염화마그네슘은 무슨 맛? 쓴맛. 그리고 이제 염분이 있다. 염분은 뭐야? 바닷물에 염류가 녹아있는데 염류가 얼마만큼 녹아있느냐, 그 양을 따지는 게 뭐다? 염분이다. 자, 뭐라 그랬어? 염분은 해수 몇 킬로그램에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뭘로 나타냈다? 그람수로 나타냈어. 해수 몇 킬로그램?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뭘로 나타냈다? 그람수로 나타낸 게 뭐다? 염분이다. 즉 얼마만큼 바닷물에 염류가 녹아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염분이다. 그리고 뭐가 있어? 단위는 뭐가 있어? 두 개가 있다. PSU인데 얘는 실용 염분 단위지. 아니고 또 뭐 있어? 이게 퍼센트인지 백분율이야. 어? 근데 얘는 뭐야? 퍼밀은 뭐야? 천분율이야. 천분율. 왜 천분율이야? 바닷물 1kg이 몇 g이니? 1000g 속에 염류가 몇 g 녹아있느냐? 1000분의 1이잖아. 1000분의 몇이잖아. 이해됐니?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는 뭐야? 퍼밀은 뭐다고? 천분율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누굴 더 많이 써? PSU를 많이 쓰는데 실용 염분 단위를 많이 쓰는데 야, 근데 주로 PSU를 사용하여 PSU와 퍼밀은 나타내는 양분량은 거의 같은 값을 가져. 근데 PSU를 많이 사용한다. 옆에 봐라. 뭐라고 하냐? PSU 실용 염분 단위는 15도씨 일기압 상태에서 해수에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측정하여 염분을 나타낸 건데 전기전도계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이용된다. 해수 1000g 속에 포함된 염류의 양과 거의 일치한다. 야, 당연히 염류가 많이 녹아 있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 못 흘러? 야,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왜? 뭐가 없어? 이온이 없어. 이온이 뭐냐면 이제 NaCl이지. 염화나트륨이란 말이야. NaCl이야. 염화나트륨 앞에 게 있는 게 양이온이고 이 뒤에 게 있는 게 음이온이야. 그러면 야, 염화나트륨 소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안 흐른다. 왜냐면 얘들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 일력이 해갖고 단단하게 이렇게 있어. 이온화가 안 돼. 근데 얘가 물에 녹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 나트륨하고 뭘로 돼? 염화이온은 아니야. 그러면 이 나트륨은 이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이동해. 그리고 마이너스 이온이 염화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해.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를 흘러주는 물질이 전자도 있지만 이온도 있어. 그러면 이온이 있어야지만이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근데 순수한 물은 이온이 있어 없어? 없어. 전류 안 흘러. 그러나 바닷물은 이 염류가 있기 때문에 염류가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갖고 전류가 흐르는 정도로 이제 염분의 양을 표시한 게 뭐다? PSU야. 근데 이게 펌이라고 거의 천분율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래갖고 전 세계 염분의 평균 염분이 얼마냐? 얼마? 35 PSU잖아. 얼마라고? 35 PSU야. 그러면 얘는 뭐야? 바닷물 1kg에 염류가 얼마 녹아 있다? 35g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염분이 얼마라고? 33 PSU고, 야, 사해는 이제 바다마다 지역에 따라 위도와 계절에 따라 염분은 틀려져. 근데 전 세계 평균 염분이 얼마라고? 35 PSU고 우리나라는 얼마다? 33 PSU야. 그리고 사해는 얼마라고? 아까 처음에 200 PSU라 했지. 야, 1000g에 바닷물 1000g에 200g 녹아 있어. 그러니까 이 염분이란 건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다 틀려. 그럼 보자. 옆에 나왔다. 우리나라 주변에 바다의 염분 분포는, 야, 동해하고 황해 중에서 누가 더 염분이 높을까? 응?
동해가 높다. 왜 그럴까? 야, 황해는 여기 인천 아파트는 중국 동물, 우리나라 동물 이렇게 민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민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낫겠지. 민물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하천 수입이 많으면 민물은 염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해가 높다. 어? 뭐라고 나왔냐? 동해하고 황해 중에 황해는 강물의 염량이 많아서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강물이 대부분 어디로 간다?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동쪽이 높아. 서쪽이 낮아.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올라? 거의 대부분 서해로 올라. 황해로 올라가지. 그리고 가을철하고 겨울철 중에서 누가 높을까? 겨울이 높다. 왜? 여름에는 우리나라 아까 지금 말했지. 우리나라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돼 있다고. 여름에 집중돼 있으니까 여름에 강물의 유입량이 많겠지. 그러니까 겨울이 높다. 이해됐니? 그다음 세 번째, 염분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염분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가 있어. 염분을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낸 염분은 세 가지에서 변한다. 뭐? 첫 번째 뭐야? 강수량하고 뭐? 증발량. 그 다음 뭐니? 또 뭐냐? 담수유입량. 그 다음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야. 염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수량하고 증발량, 담수유입량, 해수의 결빙하고 해빙이 있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 보통 보면 증발량하고 강수량인데 일반적으로 자 봐봐. 야, 봐봐. 증발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강수량하고 증발량 중에서 강수량이 많다. 그럼 어떻게 돼? 민물이 많이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염분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응? 증발량이 많으면 물만 증발되잖아. 그러면 염료는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두 번째, 또 담수입량이 많은 곳은 당연히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 세 번째, 해수의 결빙. 결빙이 뭐야? 얼음이 되는 거지. 얼음이 될 때 뭐만 녹아? 뭐만 얼어? 얘들아. 얼음만 얼어. 그러면 염료는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결빙이 되면 물만 얼기 때문에 염료는 빠져나와. 그러니까 염분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근데 해빙이 되지. 그러면 물이 더 첨가된단 말이야. 담수가. 그러니까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지. 이해되니? 네. 자, 염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놈은 세 가지다. 뭐다고? 자, 강수량하고 증발량, 그 다음 담수의 유입, 그 다음에 뭐니? 결빙과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 있지. 따라서 더 중요하고, 자, 염분이 높은 지역은 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 그 다음에 담수유입이 적은 지역, 그 다음 뭐야? 결빙이 되는데, 그 다음 염분이 낮은 지역은 증발량보다 뭐가 많은 지역? 강수량이. 그 다음 담수유입이 많은데, 그 다음 해빙이 되는데, 이해됐니? 네. 그러면 뭐다? 위도에 따른 또 염분 분포가 있다.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 자 보자.
위도에 따른 연구분법. 자, 적도 저압돼요. 저압이란 건 뭐냐면 저기압이면 공기가 상승해.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얘들아? 고림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럼 비가 많이 내리면 담수의 유입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염분이 어떻다? 낮겠지. 봐라. 자, 적도는 비가 많이 내려. 적도 저압되니까. 그래가지고 증발량보다 뭐가 많다? 강수량이 많다. 근데 위도 30도는 열대 고압대야. 고압이란 건 뭐야? 고기압이지. 공기가 하강이. 공기가 흩어지면서 날씨가 맑아. 그리고 건조해. 그러면 뭐가 많다? 증발량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니까 어떻다? 염분이 높지. 봐봐. 자, 적도는 비가 많이 내려. 그러니까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크니까 염분이 낮지. 근데 위도 30도는 건조해, 날씨가. 그러니까 뭐가 많다? 증발량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염분이 높다. 고위도는 뭐가 요새 어떻다? 눈이 많이 내리고 빙하가 많이 녹아. 요새는 온실업 같다 그래.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돼? 염분이 낮아지겠지. 이렇게 된다. 적도는 비가 많이 내려. 그러다 보니까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니까 염분이 낮다. 근데 중위도는 건조해, 날씨가. 그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그러니까 염분이 높다. 근데 고위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요새 빙하가 많이 녹아. 그러니까 담수입이 많으니까 염분이 낮다. 이해됐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어.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게 어렵다 좀. 바다마다 염분은 다르다 했어. 전 세계 평균이 35 psu인데 우리나라는 33 psu. 그 다음 사해는 200 psu. 염분의 양은 달라. 그러나 이걸 구성하고 있는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지. 염류 중에는.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이 그지. 이것들의 구성 비율은 어디에서나 똑같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이걸 구성하는 염류의 비율은 어떻다? 바다마다 염분의 양을 틀릴 수 있어. 그러나 이걸 구성하는 구성 비율은 어떻다? 어디서나 똑같다는 게 뭐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전체 염류가 각 염류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이나 같다는 해역에서나 일정하다는 법칙이 뭐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즉 어느 해역에서나 해수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다? 얘들아? 염화 나트륨 몇 %? 무조건? 77.7%다. 이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건 얼마다? 염화 마그네슘은 10.9. 즉 바다마다 염류의 양을 틀려주면서 바다마다 염분의 양을 틀려줄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비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무조건 염화 나트륨은 77.7%, 염화 마그네슘은 얼마? 10.9다. 왜 전 세계 해수에서 염분비가 일정하냐?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면서 염류가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왜 염분비 일정 법칙이 성립하냐?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면서 염류가 골고루 섞였기 때문이다. 봐라. 북극에는 1000g 중에서 얼마가 있냐? 30g 있지. 염류가. 그러면 30 psu이지. 북극에는 30 psu야.
그러면 봐라. 30g 중에서 몇 g이 있어야 돼? 어? x로 넣자. 어? 어? 그러면 x로 넣으면 야, 그러면 이게 몇 %야? 이게 100%지. 그리고 영화 들으면 77.7%잖아. 그럼 곱해.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냐? x는. 이거 비례식으로 보면 끝나. 어? 야, 저기 영화 들으면 전체는 100%지. 영화 들으면 몇 %야? 77.7%지. 그리고 100%가 30이지. 그리고 영화 들으면 몰라. x가 나. 그럼 끝나. 그러면 얼마냐? 곱하면 뭐 나눌 필요 없이 얘 21 더해주면 21 더하면 끝났지. 그럼 얼마야? 23.31이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나머지도 똑같아. 그리고 봐봐. 뭐, 맞지? 23점, 선생님 더 정확하게 했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자, 동해는 얼마나 있냐? 33 PSU지. 또 똑같아. 동해는. 여기서, 야, 33g 대 X지. 100대 77.7. 곱해. 그러면 X는 얼마 나오냐? 아이씨, 짜증나네. 뭐, 이게 이제, 23.31에다가. 똑같네. 2.31을, 331을 더해준 거지. 그렇잖아. 그럼 얼마야? 한 25.6이 나오네? 6g 정도 되지? 맞지? 네. 맞잖아. 그렇지? 할 수 있겠지?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영화만 시험을 해볼까? 이번에는? 자, 봐봐. 자, 홍해는 뭐 40ps유지. 아유, 간단해서 좋아.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좋더라. 봐봐. 홍해는 40ps유지. 그러면 얼마야? 40대 x는 100대 10점 구해보자. 11로 계산해갖고 0.1을 빼주면 돼. 그게 더 빨라. 자, 계산해보니까 그럼 얼마야? 11로 계산하면 44g이지. 44에서 0.1 빼니까 0.1 빼니까 0.04냐? 0.4냐? 그러면 43.6이야? 아니 4.36이야? 아니 4.36이지. 그렇지? 4.36이지. 영상갑다. 4.36이지. 맞아? 4.4라고 나오긴 한데 4.36. 맞죠? 이게. 이해됐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되잖아. 됐지? 그래서 전체 염분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염료에서 한 염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구한다. 염료의 비율은 전체 염료량에서 한 염료의 양 곱하기 100이다. 홍해의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분의 31.1이지. 곱하기 100이지. 그러니까 약 77.7% 나온다. 자, 111페이지 한번 풀어봐, 얘들아. 111페이지. 풀어보세요. 수연아, 이해됐어? 네.
다 했니? 6번에 보자. A가 제일 많은 게 염화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이지. 따라서 A가 염화 나트륨, B가 염화 마그네슘. 이 중에 짠맛은 A인 염화 나트륨이지. 7번에 38g, 8번에 X00X. X00X. 야, 친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으면 증발량이 많다는 거잖아. 국어를 못해, 이씨. 자, 보자. 9번. 9번에 중위도, 고위도. 그 다음, 겨울. 11번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12번에 77.7%. 어디서나 똑같아 있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그 다음 봐라. 112페이지 보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확인하기.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와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자. 설명할 수 있다. 수조에 물을 4분의 3 정도 넣고 온도계를 5개를 물에 잠기는 깊이가 각각 1cm, 3cm, 5cm, 7cm, 9cm가 되도록 설치한 후 각 온도계로 수온을 측정한다. 수면 위에 적외선 전등을 설치하여 10분 동안 수면을 가열한 후 각 온도계로 수온을 측정한다. 그리고 적외선 전등을 켠 상태로 수면 위에 3분 동안 작은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킨 후 각 온도계로 수온을 측정한다. 수조의 각 깊이에서 측정한 수온은 다음과 같아. 자, 깊이가 1, 3, 5, 7, 9이니까 처음에는 2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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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도였어. 10분 동안 가열하니까 28도, 8.3도, 26도, 24도, 23.8도, 23도야. 3분 동안 바람을 일으켰더니 27도, 27도, 24.5도, 23.5도, 23도야. 자, 여기서 가열은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지. 바람을 부르는 거는 바람 부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영향 주잖아. 그래서 10분 가열 후 표면의 수온이 높아지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지.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표층이 제일 많이 받고 깊이 들어갈수록 못 들어가니까 수온은 낮아질 거 아니야. 즉 실제 해양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표층 수온이 높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서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을 일으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 그 이후에는 수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인다. 실제 해양에서 해수면 위에 바람이 불어 혼합층이 형성되는 걸 의미한다. 다음 113페이지 봐봐. 염분이 주어진 경우 염분비 일정의 법칙의 염류량 계산하기에 염분이 36psu인 해수 1kg을 증발시켜 염화나트륨 28g 얻었대. 그리고 자, 그러면 염분이 27psu인 1kg 증발시킬 때 염화나트륨의 양을 구해보지. 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 야, 30 얼마냐? 36이지? 36일 때 얼마였어? 28g. 그리고 28g이었어. 그 다음 뭐야? 27이요. 27p에 있을 때 xg. 끝났어.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서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계산하기 귀찮네. 36분의 27 곱하기 28이지. 그럼 어떻게 돼? 4로 나가 4, 9, 5, 여기는 4, 7이지. 그러면 또 3으로 나누면 9지. 그럼 됐네. 또 9네? 오이. 간단하네. 3, 7은 21이네. 21g이었지. 계산이야. 나머지는 비례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계산이야. 산수야. 야, 36p에 있을 때 28g이었어. 그러면 27p에 있을 때 x라고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돼. 36일 때 몇 g이었어? 28g이었지. 그러면 27p에 있을 때 x라고 나와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비례식만 세우면 돼. 그리고
그 다음 염료의 양이 주어진 경우 야 그대로 하면 돼. 야 26g일 때 염화나트륨이 26g일 때 3.9였어.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염화나트륨이 26일 때 몇 g이야? 그대로 써도 몇 g이야? 3.9. 3.9지. 그러면 이번에는 몇 g이야? 21대 Y. 21대 Y. 21대 Y야? 졸라리 쉽네 이거. 21대 Y지. 그럼 이렇게 하니까 Y는 어떻게 돼? 26분의 20 곱하기 3.9지.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얼마야? 5지. 5지. 그러면 6분의 얼마냐? 뭐 이상하네. 6, 4, 이거 잘못했구나. 13이구나. 13대 얼마냐? 10이지. 10 곱하기 3.9니까 39g 대 13이잖아. 그럼 몇 g이야? 3g. 딱 되네. 딱 되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야,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한번 풀어봐. 요 숙제는 어디까지야? 뭐냐? 117까지다.
야, 나머지는 다 풀어와 집에서. 응?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물어봐 선생님한테.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아니, 하은이는 모르는 거 있어? 괜찮아? 그리고 이거 복사하신 거예요? 복사했어. 가져갔다. 그리고 내일 있잖아. 5시에 온다. 야, 밝혀줘. 5시, 내일 5시지. 그럼 일요일 날 복시죠? 너는 일요일 날 와.